원가 흐름의 가정. 자, 요거는 뭐냐? 우리가 재고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수량 곱하기 판매 매입 단가죠. 매입 단가입니다. 재고라는 것은 수량에서 매입 단가를 곱한 건데, 그러면 수량을 어떻게 파악할 건지, 몇 개가 남아있는 것으로 볼 건지, 그 수량 파악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계속기록법이고요. 두 번째는 실질재고조사법이라는 거 있습니다. 실질재고조사법.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기록법과 계속하고 실지 이 두 가지를 한번 구분해 볼 건데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기초랑 매입 요거를 합쳐서 300개가 있대요. 300개. 그러면은 여기에 원가, 매출 원가가 있고 수량만 보는 거예요. 지금 수량만. 그 다음에 기말 재고가 있어요. 그때 매출 원가는 어떻게 보냐면 팔릴 때마다 우리가 기록을 하면 되고 기말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연말에 가서 창고에서 보면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말에 창고에 보지 말고 중간에 얼마가 몇 개가 팔린지를 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100개 팔았어요. 그러면 기말에 200개. 자, 순서가 어떻게 돼요? 몇 개가 팔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기말에 몇 개가 남았는지를 추정하는 거죠. 200개는 남아있을 거야. 300개 중에서 내가 100개 팔았으니까 200개 창고 있겠지. 창고 안 가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식이 계속 기록법이고요. 반대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어떻게? 팔릴 때마다 체크하진 않고요. 팔릴 때마다 체크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연말에만 한번 창고에 가보는 거예요. 가봤더니 200개가 있어. 가봤더니 200개가 있어. 그러면 몇 개가 팔렸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100개가 팔렸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요 방식이 뭐냐면 실질재고조사법이에요. 어렵지 않죠? 실무에서는 둘 다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둘 다 하는데 실질재고조사법 위주로 하고 계속기록법을 참고 목적으로 합니다. 기말에 재고가 얼마가 있는지 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 우리가 회계 처리하고 재무 보고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말에 재고가 얼마 남아 있는지 요거를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재고조사법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계속기록법은 참고 목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계속기록법은요. 재고자산 수량을 구입 및 판매 시점마다 계속해서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300개 판매 가능 재고가 있을 때 100개 팔았다면 팔 때마다 매출 원가로 인식하고요. 100개를 지금 뭐 단가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100개를 팔았다고 보고 기말에 200개가 남아있다고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은 매출 원가는 정확하다. 그런데 감모 손실, 그 재고가 뭔가 감모가 된 거예요. 그 재고가 약간 부식이 됐다? 이렇게도 보셔도 되고 그 재고가 살짝 뭐 예를 물이 재고다 그러면 증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감모 손실인데 그렇거나 도난 누가 훔쳐갔어 이런 것들은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더라. 실제로 100개 팔았는데 기말에 가보니까 180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20개가 누가 훔쳐갔어. 훔쳐간 거는 판매한 게 아니니까 매출 원가로 기록 안 돼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말 재고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기록법은.
그래서 기말 재고를 나중에 계산하는 방식이죠. 판매 가능 재고에서 단기에 몇 개 팔았는지 그걸 빼서 기말의 재고 얼마인지 보는 방식이고, 반대로 실질재고조사법은요. 실질재고조사법은 분계는 이따 볼게요. 자, 구입할 때는 기록을 해요. 구입할 때는 기록을 하는데 판매 시점마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를 먼저 실사한 다음에 매출원가를 추정하는 방식이에요. 아까 예시처럼 300개 판매 가능 재고가 있는데 기말 시점에 재고를 실사했어요. 몇 개가 있지? 했더니 200개로 파악이 됐대요. 그럼 판매된 건 100개로 추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말 재고는 정확하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원가를 추정하면은 감모 손실이나 도난 이런 것들도 매출원가에 포함이 되는 거죠. 팔려서 원가로 기록되는 것뿐만 아니라 도난, 감모된 거 이런 것들도 마치 판매로 발생한 원가처럼 본다는 겁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 됐죠? 이 두 가지 비교하시면 되고, 분계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일단은 우리 일반적으로 구매할 때 분계 있고 그 다음에 판매할 때 분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말에 조정 절차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만약에 실질재고조사법으로 분계를 한다면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재고 대신에 매입이라는 임시 계정을 사용합니다. 매입. 그 다음에 판매할 때는 별도의 재고자산 감소, 그 다음에 매출원가 인식을 하지 않고요. 언제 한다? 연말. 이거 연말이거든요. 수정분계. 연말에 재고자산이 얼마 있는지를 체크해서 여기다가 입력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기초, 그 다음에 내가 기중에 매입한 거 이거를 없애요. 그러면 나머지가 뭐예요? 매출원가 되죠. 자, 요게 뭐예요? 판매 가능 재고죠. 판매 가능 재고, 기초에 있던 재고에서 매입한 부분을 싹 다 없애고 그 다음에 기말 재고 잡으면서 나머지 팔린 부분을 매출원가로 기록하는 이 방식, 이게 수정분계입니다. 조금 까다롭죠? 까다롭지만 이 분계 자체가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수정분계를 한다 정도 아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매출원가를 만약에 뭐 감모 손실이라든지 뭐 도난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은 계속 기록법으로 하든 아니면 뭐 이 실질 재고 조사법을 하든 뭐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병행한다. 그러면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재고자산이 판매로 인해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판매 이외에 다른 방식을 통해서 재고가 감소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물의 증발. 이건 판매가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재고가 없어지는 부분이잖아요. 물이 증발한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다. 됐죠? 예를 들어서 300개의 판매 가능 재고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단기 판매분이 100개예요. 그럼 100개가 매출 원가로 기록되는데 기말에 재고를 세보니까 170개예요. 그러면 30개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분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다. 됐죠? 그래서 기말 재고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